네, 반갑습니다. 참 인생이라는 시간이 참 빠르기도 빠릅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자기 체면이자 화근이고요. 체내 보상과 체외 보상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자유연상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이 2025년 9월 9일로 봅니다. 화요일이죠. 지금 현재 나라는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정권이 갑작스럽게 바뀌어버렸고요. 이러한 현상은 박근혜 시절에 있었죠. 하지만 그 이전에 79년도 11.6 사태로서 급박한 정세적인 상황들이 있었죠. 그거로 이 나라가 여전히 인구도 늘고 사람들은 태어나고 살아왔고요. 저도 그 이전에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요즘 보면 하루에 갑작스럽게 죽은 누구 많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결국 죽습니다. 어떤 사망의 결과를 갖고 육체도 사라지고 사람들의 기억에도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라집니다. 자, 그렇다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사는 걸까요? 살아있는 사람들도 결국 늙습니다. 노화가 되고 신체는 어느새 죽음을 향해 있고 또 실제로 사라집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나 또 들을 사람이나 또 들었던 사람이나 다 언젠가는 삶을 마감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종교와 신앙과 내세에 대한 생각들은 재미난 것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에 있어가지고 이 나라에 있어서 복잡한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과 함께 지금의 정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당장의 현실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유튜브에 있던 어떤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몸이 안 좋다, 감기 기운이 있다 그러시길래 댓글로 이렇게 달았습니다. 소금 10g을 600ml 물에 희석해서 짠맛이 날 정도로 해서 마셔봐라. 그리고 30분 뒤에 200ml 정도의 물을 30분 단위로 10회에서 12회 정도 마셔라. 이렇게 하고 컨디션이 돌아오지 않으면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한번 해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그 글을 적었죠. 그러고 나서 제가 했을까 안 했을까요? 나부터 했습니다. 나부터 10g 정도 되는 소금을 300ml에 300ml 해가지고 컵에 300ml 컵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두 번에 나눠서 곧바로 바로 마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밤을 샜던 내 몸이었습니다. 그날 아주 피곤하죠. 그럼에도 오히려 24시간 동안을 더 어떻게 보면 생생하게 움직였어요. 그게 뭐냐? 저는 체내 만족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체내 만족.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신진대사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밖으로도 마찬가지요. 사람이 외부적 활동. 그러니까 태어나서 부모 환경 속에서 살다가 20대 이후로 대학도 가고 직업도 갖고 삶을 살아가고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저는 일단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실패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고 싶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성숙입니다. 사회문화 모든 기반 속에서 사특하거나 사악한 것들이 없어져서 그런 것들을 알고도 하지 않고 또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사회에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사기치면 오히려 안 되는, 사기도 안 먹히는 그런 성숙한 지혜로운 사회, 그런 걸 바라죠. 그러나 사실 그런 게 잘 없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단의 성숙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거는 우리 가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체내 만족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은 결국 음식에 있죠.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것이 내 몸에 흡수가 되어서 나의 어떤 신진대사를 완벽하게 하는 것.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빨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아이는 엄마의 젖을 먹지 않으면 하루도 안 돼서 또 일주일도 안 돼서 죽습니다. 그게 인간이고 그것은 평생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엄마의 젖을 떼면 이유식을 먹게 되고요. 이유식에서 이제 일반적인 음식을 먹게 되고요. 그게 인간의 삶이고 평생을 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금식도 하기도 하죠. 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계속 하느냐. 체내 만족의 소금에 관련한 것들. 자, 그러면서 갖고 제가 그런 댓글을 다니까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댓글을 보고, 나의 댓글을 보고, 소금 과다 섭취는 신장 안 좋은 사람한테 최악이에요. 라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답을 달았죠. 뭘 모르시고 하는 말씀 같다. 나는 이게 우리가 이 소금이라는 게, 그것이 뭐 그렇지 않다. 너무 단편적인 것을 보고 그걸 잣대로 보시는 것 같다. 나는, 이제 우리가 뭐 물을 마시더라도 흡수되는 시간이 있어요. 예, 그게 보통 우리가 한 30분 정도 보시면 됩니다. 소금물이니까. 물도 30분 정도 되면 흡수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체내에서 자연스럽게 희석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다 내 글로 나타냈다는 식으로 얘기했죠. 자,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이제 보니까 그분이 신장에 관련한 것에 정보를 알고 싶은 것 같기도 해서 막 안 가르쳐 주겠다 막 그랬어요. 본인이 직접 찾아라. 요즘같이 AI 인공지능도 있고 정보가 가득한데 뭐 그런 말을 하길래 그랬습니다. 가르쳐주기 싫네요. 딱 그랬어요. 그러다가 모르신 것 같아서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글로 댓글 대댓글로 소금 10g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은 소금 10g이 그게 다 나트륨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나트륨을 5,000ml 섭취하는 것이 일상화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하루 나트륨 권장 섭취량을 뭐 2,000mg으로 보죠. 2g이죠. 2g. 1g이 1,000mg이니까. 그래서 내가 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10g이면은 50% 그러니까 5g은 미네랄이다. 그러면 미네랄 5g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 것 같아요? 1g의 미네랄도 엄청나게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5,000mg의 미네랄이 몸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좋죠. 하루 필요로 하는 미네랄 양을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은 나옵니다. 요즘은 의학적, 생리학적으로 한번 우리가 인공지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하루 필요한 미네랄 양. 그러면은 텍스트 보기로 해가지고 글이 나옵니다. 좀 기다려 봅시다. 일일 섭취 미네랄 권장량. 다시요. 일일 미네랄 섭취량. 네, 인공지능은 말을 해석을 잘 못하네요. 그래서 미네랄 섭취량이라고 제가 적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좋은 질문이에요라고 하면서 자, 미네랄은 몸에 꼭 필요한 무기질이라고 합니다. 무기질. 예. 무기란 게 뭡니까? 기가 없다는 거예요. 무기, 유기질, 유기물. 그죠? 무기질이라는 것은 없다, 없을 무입니다. 기가 없는 질, 무기질인데, 섭취량은 뭐, RDA라고 하는데 다르다. 근데 아래는 성인 기준, 하루 권장량,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 그리고 WHO 기준입니다. 참고하십시오 하는데, 일단 칼슘, 뭐 마그네슘, 칼륨, 뭐 칼륨은 3,500mg, 그리고 칼슘은 뭐 7에서 800mg, 마그네슘 280에서 35mg 그럽니다. 나트륨 뭐 1,500mg에서 2,000mg 이하. WHO 공고입니다. 이게 나트륨. 철은 남자는 뭐 여자 뭐 16mg, 뭐 아연, 구리, 망간, 셀레늄, 요오드, 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 포인트는 대부분 균형 잡힌 식단을 먹으면 충족 가능해요 하고, 나트륨은 보통 가행 섭취가 문제고 칼슘, 마그네슘, 철분은 부족하기 쉬운 편입니다. 미네랄 보충제는 권장량 이상 복용하면 오히려 독성 위험이 있으니 조심해요. 그렇습니다.
미네랄 보충제라는 것은 이제 그 인위적인 화학적인 처리를 한 거죠. 근데 소금은 어떻습니까? 천연 무기질이죠, 미네랄이. 그러면 소금의 그 미네랄 양을 또 분석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나 아무튼 여기서 이제 미네랄 일일 권장 섭취량을 보면은 여기 나눈 품목을 보면은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철, 아연, 구리, 망간, 셀레늄, 요오드, 인 해가지고 둘, 넷, 여섯, 여덟, 11가지 정도 되죠. 자, 이렇게 그러면 미네랄이라는 것이 이런 11가지 종류인데 소금에 있는 미네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소금에 함유된 미네랄 성분, 무기질 성분, 미네랄 성분 한번 봅시다. 성분. 자, 이것이 또 엄청나게 이렇게 나옵니다. 소금은 염, NaCl의 주성분 나트륨, Na 와 염소인데 가공 방식, 천일염, 안연, 정제에 따라 무기질 미네랄량도 조금씩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에 들어있는 주요 무기질 종류 뭐 거의 99%에서 염화 나트륨입니다. 정제염, 일반 식탁 소금. 그런데 다른 미네랄 정제 과정에서 대부분 제거됨. 일부 제품은 요오드를 강에 넣기도 함. 99%에서 염화 나트륨이라고 하네요, 그죠? 근데 천일염, 바닷물 증발, 나트륨, 염화 나트륨 외에 소량의 무기질 포함, 칼슘, 마그네슘, 미량은 아연, 다만 양은 적고 섭취 영양소로서 의미 있는 수준 아님. 암염, 히말라야 핑크솔트. 색깔은 미량의 철, 망간, 구리, 무기질 때문. 성분은 주로 미네랄 함량은 극히 미소. 소금의 주성분은 염화 나트륨 90에서 90%. 소금 종류에 따라 칼륨, 마그네슘, 철, 아연, 요오드 등의 소량 들어있어. 하나, 둘, 셋, 넷, 다 6개죠. 그러나 영양학적으로는 소금에서 얻을 수 있는 미네랄 양은 매우 적어. 소금은 미네랄 공급원이 아니라 나트륨 공급원으로 보는 것이 맞다. 제가 천연의 기준 무기를 하면 칼슘, 마그네슘, 칼륨 수치 정리해드릴까요? 하는데 상당히 좀 잘못되어 있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정제염은 90에서 99% 나트륨이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참 별로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네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여기 해표 꽃소금이라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1993년 출시된 이래 꾸준한 사랑. 불순물을 제거하여 하얀 눈꽃처럼 깨끗한 소금입니다. 천일염, 국산 신황분, 호주산 90%. 예. 천일염이라고 하네요. 호주산이라고 하는데, 호주산이 90%. 국산 천일염을 뭐 가공했다. 뭐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금에 있어가지고, 그냥 나트륨으로 봐야 될 것이냐.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무기질 성분을 봐야 될 것이냐. 그렇죠. 나트륨 속에는 소금 속에 있는 나트륨이라는 것은 그냥 바닷물을 그냥 건조시켜서 담겨져 있는 뭐 나트륨 덩어리로 보면 안 되죠. 사실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정부라는 것이 사실은 속이는 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속입니다. 네. 예, 그 속이는 것이 우리 영양학계의 관행입니다. 관행이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88년도쯤에 제가 시골 살면서 가지를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가지로 뭐 맨날 쪄먹고 간장에 가지 볶음 뭐 이런 먹었을 적에 TV에서 이런 영양학자 교수가 나와가지고 식용과 교수죠. 가지는 아무런 영양가도 없다. 그랬습니다. 예. 그냥 먹는 거다. 그냥 나물로 먹으면 되는 거지만 영양 가치는 전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다 시대가 바뀌어 2000년이 넘어가니까 가지에는 그 보라색 빛깔 껍질 부분이죠. 그 안토시옥산인지 안토시오닌산인지 그 영양이 있어 몸에 좋대요. 웃기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점에서 10년 전, 20년 전에는 아무 가치 없던 것이 또 그 기준점에서 이제 시대가 바뀌면은 아주 가치 있는 것으로 되고, 가치 없던 게 가치 있는 것이 되고, 가치 있던 게 가치 없는 것으로 되는 거, 그죠? 자,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과연 접하고 있는 정보가 사실인가? 결국 우리 몸이 체화되어야 돼요. 체득되어진 정보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소금을 19g을 그렇게 19g 가량을 이제 물로 마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최소한 무기질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벗어나서 바라보면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하루 필요한 그 나트륨 성분을 일단 다 들어왔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게 있죠. 소금 속에는 그 이온화가 없을까요? 전화,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 같은 있죠, 당연히 소금이니까. 근데 세균은 없겠죠. 몸에 해롭게 하는 세균이나 좋게 하는 세균이나 붙어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제가 경험은 그렇습니다. 지금 제 생각과는 다르네요. 전에는 소금에는 무기질이 50%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99%에서 90%가 아무것도 없다, 무기질이 없다 그럽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내용이 상반되는지. 그러면 이제 몸으로서 증명해야 되겠죠. 제가 그렇게 물을 마시고 한 30분 정도 있으니까 변이 보고 싶더라고요. 이제 설사를 좀 했습니다. 장내에 있던 것이 빠져나가는 거죠, 급하게. 자, 이렇게 빠져나갈 적에 다이렉트로 물이 이제 내려갔다고 볼 수도 있죠. 염화 성분이. 그럼 나트륨 성분 속에는 세균이 살기 어려운데 어떻게 됐을까요? 설사와 이제 약간 고용물의 변이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몸에 필요 없는 것이 굉장히 빨리 빠져나갔다는 거잖아요.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것이 굉장히 빨리 빠져나갔다. 이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 몸 안에는 소금 소독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물은 제가 조금씩 마셔줬습니다. 굉장히 그날 컨디션이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다시 이제 방법을 바꿔가지고 2g씩 또는 1g씩 그렇게 마셔주는 거하고 한꺼번에 그 충분한 양을 먹어주는 것 차이가 어떠냐? 충분한 양을 섭취했을 때가 몸이 더 좋다는 거예요. 체내 충족이죠. 체외 충족, 체내 충족. 체내 충족 상태를 일단 만들어 준다는 것. 자, 그러면 일단 10g이면은 일단 무기질 50% 합시다. 그러면은 5,000mg. 요 WHO는 1,500에서 2,000mg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소변을 보면은 어때요? 소변을 마셔보는 분이 있을까요? 소변물을 마시면 짜지 않습니다. 싱겁습니다, 그냥. 닝닝해요, 오히려. 일반 물보다 닝닝합니다, 오히려. 신기하죠? 저는 우연하게 소변을 마시게 됐는데, 소변을 마시고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빠르게, 다시 소변을 보게 됩니다. 그럼 재소변된 물을 마시면 어떠냐? 더 맑아요. 그래서 한 3번을 그렇게 마셔봤는데, 빠르게 물이 그 소변을 보게 됩니다. 이상하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몸에 소변이 그 한 달 전에 마신 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나오는 소변은 한 달 전에 섭취한 물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맞나 안 맞나 한번 봅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변은 한 달 전 섭취한 물이다. 근거 없다고 말할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맞지 않다. 사람이 물이나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 흡수 과정을 거쳐 혈액에 들어간다. 혈액 속 수분은 몸속 구석구석 세포 활동, 체온 조절, 영양소 운반 등에 사용된다. 신장 콩팥 혈액을 걸러
또 배물과 여분의 수분을 모아 소변을 만든다. 보통 섭취 후 수시간 1, 2일 안에 소변으로 배출된다. 중요한 점. 한 달 전 물이 소변으로 그래 나오는 것은 아니다. 물은 몸속에서 대사순환되며 일부는 땀, 호흡, 수증기, 대변으로 나가고 일부는 체내에서 잠시 저장된다. 다만 뼈, 세포, 체액 속에 머무는 물 분자는 오래 남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도 계속 교체되므로 소변, 한 달 전 마신 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정리하면 소변은 최근 24에서 48시간 내에 섭취한 수분과 체내에서 대사된 물이 섞여 나오는 것이지 한 달 전 마신 물이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다. 우리 몸의 물 교체 주기 며칠에 한 번 교체되는지도 설명해 드릴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한 달 전에 마셨다는 그 얘기하는 인간은 그 장난치는 새끼죠. 쉽게 말해서 저 아메이 같은 거 장난치는 새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내가 마신 물은 소장을 통해서 뭐 이렇게 흡수가 되겠죠. 그러면 흡수된 것은 이 결국에는 서로 섞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몸도 선입 선출은 하죠. 섞이기도 하면서도 물 분자가 묘하게도 선입 선출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저는 물 분자들도 수분, 물 분자들도 우리 체내에서는 뭐 다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건 맞아요. 그래서 틀린 말도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뭐 신봉할 필요는 없고 그것이 뭐 어떤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자, 이제 우리는 제가 체내 충족, 체외 충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학자들도 어떤 학문에 있어가지고 세미나를 열고 뭐 논문을 만들고 그런 정보가 되고 지식이 되고 학계의 정설이 되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진정한 그 가치성을 두느냐 그렇게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반론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제가 이제 그 소금을 섭취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졌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저는 주장합니다. 혈관 탄력성도 있고 그리고 실제 소금을 3배 이상 섭취하는 사람들이 더 좋더라. 맞습니다. 저는 가끔씩 무기력하면요 소금을 먹습니다. 그러면 무기력증이 싹 사라져요. 활동력도 떨어지고 할 적에 소금을 섭취하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간장을 이제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먹으면요 곧바로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열사병이죠. 더위에 지쳤을 적에 간장을 마셔라. 한 숟가락 두 숟가락. 그러면 금방 좋다. 그 맞아요. 우리가 더운 날에 그 염화 포도당 그러고 먹잖아요. 그게 왜 그랬습니까? 나트륨일까요, 단순히? 그 나트륨, 염화 포도당에는 그 포도당이 있죠. 근데 소금에는 과연, 염화 나트륨이 아니잖아요. 소금입니다. 천일염이고요. 뭐, 무기질이 없다고 합니다만은, 저는 무기질이 있다고 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뭐 11가지의 그런 요소들이 다 있냐, 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무기질은 꼭 우리가 뭐 기호 분류로 분석되어져 있는 그런 무기질만이 무기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소금에는 나트륨과 결합되어져 있는 뭐 무기질이 있죠. 아직 판명되지 않은 무기질이죠. 판명되지 않은. 아시겠습니까?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우리가 소금 일반 천일염의 10g과 염화 나트륨과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판명되지 않은 그 무기질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소금을 먹으니까 훨씬 좋더라. 그래서 하루에 뭐 만약에 10g이다. 저는 10g 맞더라고요. 그 만약에 그 5g을 먹었다. 별로 이제 효과가 없더라고요. 근데 10g을 먹으니까 나트륨이라고 해도 1000mg인데 그죠? 2000인데 5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WTHO에서는 우리가 말했듯이 일반적인 소변 거기에 나트륨이 나가지 않습니다. 심장이 걸러주기 때문에. 그러면 체내에서 땀으로 배출되겠죠. 하루에 우리가 이불 속에 있어도 무려 뭐라 그래야 되나요? 땀이 나오죠. 땀에는 소금 성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땀에 있어가지고
땀 1kg는 어떻게 될까요? 땀 1kg. 역시나 체질, 식습관, 땀 흘린 조건이 다 다르다고 하는데요. 1리터 땀에는 800ml 정도의 나트륨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라고 합니다. 1리터 땀. 그러니까 평균 0.8g이라는데 높을 때는 1.5에서 2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kg을 흘리면 소금 약 2g 정도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800ml는 소금 2g이라고 합니다. 이게 틀렸죠? 아까 말하는 것과 틀렸잖아요. 봐요. 나트륨 800mg은 소금 2g이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했던 소금의 50%는 무기질이라는 말이 맞잖아요. 훨씬 더 맞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는 나트륨이 90%, 99%다. 여기에는 우리가 땀을 1kg 흘리면은 나트륨 800mg을 가지고 있으니까 빠진다는 거죠, 우리 몸에. 그래서 우리 소금 2g이 빠지는 것이다. 그래서 장시간 운동이나 사우나 후에는 수분뿐 아니라 전해질, 특히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보충이 필요하다. 그렇죠. 나트륨은 전해질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과 사유와 정보를 결합하면은 지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리터 땀만 흘릴까요? 우리가 몸 열심히 사우나하면 2kg 빠집니다. 맞죠? 2kg가 빠져요. 거의 수분이 날아간 거죠. 우리 몸에. 지방이 날아가진 않습니다. 지방은 뭐 2g 날아갔을까요? 20g 날아갔을까요? 하루 종일 해도 20g 날아갔다. 그래 봐야 되겠죠. 2g이나 20g이나 그렇게 빠져나갔을 겁니다. 단지 수분은 많이 나가죠. 우리 몸에 체내 수분이 거의 70% 아닙니까? 우리 체내 혈액으로 포함하던 수분이. 자, 그러니까 아까 그 WHO 그 2000mg의 근거가 뭐냐는 거죠. 거의 이제 운동도 하지 않는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1500에서 2000mg 나트륨 섭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금은 이제 2000ml 잡읍시다. 2000ml로 잡았을 적에는 2배로 잡아야 되겠죠. 일단 2배 넘게, 요 보니까 2배 넘게 잡아야 되겠지만 4g 먹어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근데 4g에 2배죠. 10g은. 2.5배다. 2.5배. 3배도 아니고 2.5배. 이렇게 나트륨을 섭취한다. 소금을 섭취한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섭취하느냐? 날씨 기후하고 다르죠. 여름철에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 땀이 납니다. 그리고 땀이 조금씩 났다가 또 마르고, 조금씩 났다가 또 마르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제 땀을 배출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트륨이라는 것이 이제 소금을 그냥 4g 정도, 5g 미만이죠. 그렇게 먹는 겁니다. 그렇게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루 5g 정도 소금만 먹게 되면 그냥 이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소금이 부족하니까. 전해질이 부족하니까 우리 몸은 전해질, 전기 전도체입니다. 전도체, 체내가 수분과 함께 전도체죠. 우리가 뇌에서 우리가 2V, 뭐 2.5V, 6V 이러잖아요. 우리 애기들은 6V, 6.5V 그러고 나이들은 뭐 2V, 더 낮으면 1.5V의 전압이 있다고 그러죠. 전기 전압. 그런 겁니다. 우리 몸이. 그러니까 우리도 생체 생물학적 그 기계라고 보면 되겠죠. 죽고 살고 영혼이 이전되고 영혼은 있는 거고 고등한 그 체계의 물질이 이제 영혼이고 하등한 우리 형상학계의 육체는 이렇게 존재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모의 어떤 판단과 가치관을 봤을 적에 내가 이번 생에 죽고 나면 다음 생에 누구의 몸을 받아 태어나느냐. 자유죠. 자유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자기가 죽었을 적에 죽은 영혼이 그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생명적 교배를 하는 동물도 있을 것이고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 사람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어떤 행위가. 근데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냥 하등한 존재들이 보이는 현상이고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고등한 영혼 상태는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진다는 거죠. 심지어는 우주 밖으로도 나갈 수가 있고 여기 아니라 저 다른 지구 반대편의 장소로 이동해서 생명을 탄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날을 살고 있고 내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말하고 싶은 거는 소금에 관한 것, 체내 충족과 체외 충족인데요. 자, 우리가 소금을 통해서 체내 충족을 이루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 전해질이라는 부분, 전기 신호를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뇌에서 명령하는 것을 움직여가는 능력이 탁월해진다. 이런 점도 있겠죠. 이거 과학으로 발표하거나 발견하기가 쉬운 겁니까? 연구하기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렵죠, 당연히. 이거는 연구비 많이 줘야 될 거예요. 석박사들한테 몇 년 동안 연구 논문 써야 되고요. 가설과 추론을 해가지고 연구 목적 그러면서 서론, 본론, 결론, 연구 방법, 그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우리가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파고드는 거지만 우리가 그냥 생활 속에서 소금을 그냥 섭취하면 내 생활이 좋아지는 거죠. 내 생활, 내 활동력이, 나의 활동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찔끔찔끔 가기보다 확실하게 오전에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그렇게 해버리면은 하루 종일 이제 물을 마셔가면서 총 2.4리터, 2.6리터 거기다가 음식 섭취 좀 하고 거기 수분도 있을 거니까 3리터의 수분을 섭취하는 거죠. 밥을 먹더라도 고용은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하루 3리터 물, 사실 8리터까지 먹어도 된대요. 그러면 훨씬 더 좋답니다. 왜냐? 자꾸 수분을 배출하고. 근데 8리터 마시는 데 있어가지고, 운동도 또 많이 해줘야 되죠. 운동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8리터를 마셔주면 좋다고 합니다. 밖으로도 나가고, 이제 소변으로도 나가고. 우리가 이 피부가, 호흡을 합니다. 피부가. 어떤 사람이, 땅에 얼굴 받고, 3시간 동안을, 피부 항문 호흡을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몸이 피부도 다 호흡을 합니다. 3분의 1은 피부 호흡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이 피부 호흡도 하고요. 우리 음식 속에도 산소 성분이 다 있습니다. 음식과 물 속에서. 그러니까 물을 마셔준다는 것은 물에도 있던 용존 산소가 소화 과정 속에서 흡수도 되고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 산소입니다. 산소, 영양이고. 아무튼 체내 충족을 빨리 이룰 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래서 밥은 적게 먹고 소금을 이제 일단 아침에 10g을 소금물을 마셔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물을 조금씩 마셔주면서 하루 필요한 양을 다 채운 상태에서 움직이면은요 훨씬 더 안정감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기력해지는 건 뭡니까? 저녁을 먹고 우리가 사실 이것도 몸의 피곤도 있을 것이고요. 하루 활동을 많이 하면 소금분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에는 다 간이 있지 않습니까? 간, 짠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금 양이 많으면은 오히려 잠을 못 잘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소금이 전해질이니까 전기 신호는 뇌에서 가장 많이 활동합니다. 거의 뇌에서의 전기 활동이 제일 크죠. 저는 사실 3분의 1 아니면은 절반 아니면 80%까지 우리 몸의 전기는 뇌에서 쓴다. 속을 먹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뇌 수용체에 다 물이죠, 물. 거기에도 소금기가 가득히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포화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내 생각들이 좋아진다. 생각이 많아진다. 그렇게 보죠. 짜다 하면 우리가 벌써 몸이 벌써 짜다 싶어요. 그러니까요. 소금의 그 가치성은 그런 겁니다. 소금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설탕을 많이 먹죠. 설탕을 소금으로 착각하면서 전해질 쓴단 말이죠. 자, 아무튼 체내 충족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밝아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체외 충족을 봅시다. 의식주가 체외 충족이겠죠. 우리가 체외 충족을 위해서 의식주를 무엇을 통해서 얻습니까? 우리가 직업을 통해서 얻습니다. 직업이 사기꾼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체외 충족이 안 되어져 있다. 그럼 체외 충족을 해야 되는데 눈 떠보고 철들고 생각해 보니까 뭐냐?
내가 지금 현실 속에서 4,200 빚을 졌네? 어떤 사람은 2억을 빚을 졌네? 근데 난 지금 백수네? 힘들죠? 그러면 그걸 극복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을 정확히 봐야 되냐? 현 시점. 현 상태를 체크해야 돼요. 내가 지금 상태에서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만약 방꼬라지가 개지랄 같다. 개지랄이 아닌 깔끔한 형태가 갖추어져야 된다. 진용. 이게 갖추어져야 된다. 그거부터 해결해야 된다. 기본부터 하는 겁니다. 내 마음부터, 내 몸부터 갖고야 되는 것이듯 체외 충족 밖으로의 가는 길은 수신자가 지구팽천하고 바로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내 집구조 꼬라지부터 해결하자. 빚이 있든, 빚이 어떻게 있든, 어떻게 어렵든 간에 내 마음 정돈하고 내 집 구조를 바꾸고, 주거 공간을 바꾸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어려운 숙제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청소만 하고 가구 배치하고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 가구 배치가 이리저리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부터 해야 됩니다. 자, 그것부터 잘하려고 해도 체내 충족부터 해야 되겠죠. 저는 일단 소금이라고 합니다. 소금물. 자, 그리고 나서 행동이죠. 활동이죠. 그러면 체외 충족을 위해서는 의식주고 직업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체외 충족을 위해서는 먼저 자기 꼬라지, 방구석을 깨끗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밀린 빨래 설거지, 책상 배치, 주변 공간 정리. 바로 그게 체외 충족의 첫 번째 길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 사회에서 누가 말하듯이 로또 당첨되든지 흙수저로 태어났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방법은 좋은 직장, 공부 열심히 해야만이 좋은 직장 들어가죠. 근데 요즘 좋은 직장도 이제 권력에 의해서 잘난 사람들만 하게 되는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 정치가 어렵습니다. 개판이죠. 근데 개판이든 말든 나는 내만 살면 된다 이런 생각도 많죠. 자, 그러나 저러나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맨날 정치 타령, 정치 이야기에 빠져가지고 시간 쏟을 수는 없어요. 결국 철들게 됩니다. 내 공간을 정리해야 되겠다. 자기 에너지를 자기 안에 두게 됩니다. 우리가 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잘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부자들은 사기도 잘 안 당합니다. 그렇다고 부자들이 사기 안 당하진 않습니다. 또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사기 당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체외 충족을 위해서는 체내 충족부터 해야 된다. 그리고 체외 충족은 자기가 어떤 고난 속에 있더라도 자기 구조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 아이디어여야 됩니다. 아이디어. 자기 평수 속에서 최효율의 공간 배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선반 하나, 그릇 하나, 어디 놓을 위치를 어디에, 액자 하나 어디에 걸 것인가. 그런 것들. 다 그게 이제 체외 충족으로 가는 거죠. 체외 충족을 해야 의식주 직업 관련해서 일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체내 충족과 체외 충족이고 이 모든 것은 결국 자기 성공이라는 것이고 자기 성공이 결국 나라를 구하는 길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지금 정치가 이상하지만은 그 이상함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우파니 좌파니 구분을 별로 안 하는데 일단 좌파 성향들의 말들은 별로 보기 싫어요. 일단은 사람들이 가볍고 깊이가 없고 남 깎아내리기 바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파들이 말하는 좌파들에 대한 비난이라든지 또 자기만이 뭘 할 수 있다는 식의 얘기는 정말 듣기 싫어요. 우파들도 보기 싫어요. 좌파 우파 따지기보다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 정치는 어떻게 가는 것이 맞고 윤리 도덕은 무엇이 맞고 경제와 세계사는 어떻게 흘러가는가. 결국 우리가 오늘날은 한 사람 한 개인이 전 세계사적인 일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아프가니스탄, 중동, 이스라엘, 이집트 문제에서 미국의 문제, 지도자가 누구며 어떤 성향이며 그 지도부는 누가 있고 장관이 누구고 뭘 했고 그 나라의 어떤 주가 어떻고 그 주가 어떤 문제를 갖고 손바닥에 앉아서 영국 문제는 어떻고 프랑스 문제는 어떻고 일본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수든 또는 어떤 일을 하고 다니든 이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자기가 있는 자리 속에서 가야 될 것들 바라봐야 될 게 많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이제 보면은 이 사회 속에서 인간들이 사악합니다. 아주 이간질 잘하고 남 괴롭히고 자기 일을 조금 하고 남은 일 많이 시키물라 하고 그것들입니다. 그것들 속에서는 싸워야 되죠. 근데 저는 싸우지 못했습니다. 안 싸웠어요. 당했어요. 왜 당했을까요? 그게 나의 미스터리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체내 충족이 안 되어져 있었다. 체내 충족이 안 되어 있고 체외 충족이 안 된 상태에서 무기력에 빠졌다. 기력이 없었다.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그런 무기력 상태 속에서 겪어지는 과정을 겪는 것이 나의 숙명이었다. 그렇습니다. 각자마다 자기 숙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숙명 속에서 길러지는 결정체가 소금이죠. 당신의 소금입니다. 당신의 소금을 이제 먹어야 됩니다. 소금이 그 고통의 결정체였으면 그 소금이 당신의 성공의 결정체죠. 실패와 성공은 결국 소금이고 소금은 결정체이고 그 결정체를 통해서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한쪽이 실패했으면 한쪽은 성공이 있습니다. 한쪽은 승리가 있는 거예요. 한쪽이 패배면 한쪽이 승리가 있습니다. 그건 정확합니다. 자, 우리가 AI를 통해서 두 개의 판을 즐긴다고 칩시다. 나는 9급인데 상대는 9단입니다. 근데 똑같은 놈과 저는 싸웁니다. 하나는 저기 뭡니까? 천하라고 한나라로 해가지고 저는 싸웁니다. 근데 결국에는 한쪽이 이깁니다. 한쪽이 이길 수밖에 없죠. 근데 한쪽은 결국 패배합니다. 역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갑자로 시작했으면은 언제 다시 일어나죠? 갑으로 또 시작합니다. 30개를 알면 나머지 30개를 자동으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인생의 실패를 알면 자기 성공의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성공과 실패를 했으면 성공했으면 실패도 있겠죠. 근데 승승장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공 자체도 기회와 운을 타고 그리고 나머지는 관리죠. 관리를 했다는 거죠. 그럼 다음 생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실패하길 바라냐? 아니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내면의 그림자는 받는가? 성공한 사람 속에 고독을 받는가? 그들 속에는 그들만의 고통이 있다는 거죠. 내가 육체적인 실패와 고통, 정신적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반대의 가치가 있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남기고 싶은 이야기는 체내 충족은 우리가 일단 우리 몸의 전해질 이런 무기질 그리고 나트륨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합니다. 하루 섭취량이 2000mg이라고 하지만은 소금 4g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2.5배를 충족, 우리 몸이 뼈도 그렇고요. 우리 체중의 3배를 견뎌내고 우리 체중의 3배를 드는 것은 신기록으로 보지 않습니까? 잘한다, 힘세다 그러는데 뼈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우리가 섭취하는 것도 어떤 것에 있어서 과하지 않으면 약입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넘치면 모자라만 못하다 그러는데 모자라도 몸에 좋은 건 아니죠. 모자라도 안 좋지만 넘어서도 몸에 안 좋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양은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는 우리의 보통의 적정량을 기준으로 잡으면 그 3배까지는 우리 몸이 항상 버텨준다는 거죠. 항상 버텨준다는 거. 우리 몸에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감이라는 게 있어요. 직관이 있고 직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싱겁게 먹기 운동은 별로 좋지 않다. 그리고 무조건 짜게 먹는 것도 좋은 게 아니다. 적정한 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자기가 인생을 만들어가는 식습관 그리고 체내 충족, 감정도 마찬가지고요. 감정에 있어서도 소금물이 전기 신호를 우리가 잘 잡아주는 것이 전해질 성분이고 소금이구나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물을 많이 먹으면 죽습니다. 물 많이 먹어도 죽어요. 우리 몸의 그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아시죠? 그러니까 소금 10g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나중에 되면 10g이 부담스럽다 싶으면요, 우리 몸이 알아서 줄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기력에 빠진 분들은 뭐 이것저것 생각도 하고 싶어도 생각도 안 날 적에는 일단 소금을 섭취하십시오. 10g이 딱 좋습니다. 10g. 절반은 무기질입니다. 우리가 아직 판명되지 않은 무기질이 성분이니까 5,000mg을 먹게 된다. 그러면 나트륨도 2.5배를 섭취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나트륨은 또 배출됩니다. 똥을 먹어보신 분이 있나 모르겠는데, 똥에도 나트륨이 없는지 짜지 않습니다. 예. 설사물은 제가 찍어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일단 똥은 제가 찍어 먹어봤습니다. 별희한한 인간이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저도 평범한 인간이죠. 근데 20살 때,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 누군지 모르겠어요. 외계인 같아요. 외계인이라고 칩시다. 그냥 온 우주의 그 자체라고 합시다. 저한테 오더라고요. 막 내려와서 저는 겁을 막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존재가 내 몸을 다 점령하고는 인간의 몸이 너무 신기한 거야. 인간 세상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도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나도 인간인 의식이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느끼면서 그 하는 행동을 그냥 다 저도 그냥 곁에 있어 보니까 똥도 찍어 먹고 막 별짓을 다 해요. 그러면 느끼는 존재 누구죠? 나죠. 결국 그 존재가 행하는 대로 움직이니까 뭐예요? 고통도 있고 별의별 경험을 다 하죠. 이제 맡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성자 하나님은 예수라는 존재로서 나타나셨고 이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기독교를 이해해야 되고 타인을 이해해야 되고 우리 사회와 정치와 경제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사적 흐름과 각국의 관계성을 우리가 이해하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사랑합니다. 고맙고요. 감사합니다.